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만약에 저분 말씀하신 대로라면 분양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 전세 보증금보다 더 비싸지 않는 분양주택을 왜 뭘로 그 가격에 분양을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예,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선급금으로 60%를 줍니까? 그게 뭔 선급금이에요? 중도금도 60%까지 안 줍니다. 이건 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어디? 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유신환 네. 위원이 왔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예, 오늘 저희 일단 따로 자료를 발표 자료는 준비하지 않고 저희들 보고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토의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 바로 이 서면으로 구두 보고는 안 하시고요? 아, 구두 보고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네. 예. 방위통위 아시다시피 방위통위가 새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이제 통합하는 미디어 통신 환경에 맞춰서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를 총괄하는 그런 부처로서 앞으로 해야 될 역할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엊그제 법 통과한 방송 정보통신망 안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관해서 법이 이제 상임위만 통과한 상태이지만 본회의 통과 이후에 그 실시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심위와 함께 협조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안전하고 스트레스 없는 환경 조성이 또 저희 방위통위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망에서의 공정의 역할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일부 금지행위 규정을 매개로 해서 저희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온라인 서비스에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한국형 DSA 법안을 입법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 보호법이라고 해서 그 부분들 완비가 되면 저희들 업무 영역에 맞게 적극적으로 업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말씀하신 방송 진흥 부분, 특히 지상파 방송이 OTT나 이런 뉴미디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방송 광고 규제 이런 부분들 완화해서 일단 생태계를 복원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공공성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청문 절차 준비 중이에요? 예, 다음 주 화요일 청문회 진행 예정입니다. 일단은 지금 직원들은 있죠, 여전히? 예,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온 직원들 누구 있어요? 통상적인 실무 일은 다 하고 있겠죠?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 업무라든지 방송사들 엉터리 보도하고 편향 보도하고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응이나 아니면 가짜 뉴스에 대한 대응이나 그런 것들은 통상 업무는 하고 있는 거죠? 예, 실무적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주요 의사결정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홍보수석입니다. 네.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정상적인 심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결정 못하고? 긴급 심의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곧 조직이 갖춰질 테니까 허위 조작 정보 대응, 통신 서비스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 온라인 불법 행위 대응, 불법 스팸 등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 정보 대응 이런 일도 하고 방송 미디어 규제 혁신, 방송 미디어 분야 AI 기술 도입, 지역 미디어 지원,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활성화,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이런 일도 해야 되고요. 이 중에 지역 미디어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을 국회에서 삭감을 했다고 여기저기서 내욕을 하던데 공약을 해놓고 왜 예산을 삭감했냐? 그건 뭔 말이에요? 네,
지역 미디어 방송, 지역 방송의 예산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좀 늘어났습니다. 조금. 그런데 이제 고질적인 20, 30년 동안 그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국악방송하고 아리랑 TV에 대한 방송을 방송발전기금에서 출연해 왔는데요. 그걸 요번에 문체부로 일반 예산으로 넘겼습니다. 이게 그냥 수십 년 동안 있었던 어떤 개혁 작업이었고, 근데 그 남는 돈이 방송발전기금에서 남는 돈이 152억입니다. 네. 그게 지역방송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지역방송계의 원래 있던 걸 깎은 게 아니고 그걸 예, 하자고 한 걸 거절했다. 예. 그 통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어요? 네. 나중에 별도로 하면 그 보고 나면 되죠. 난 뭔 말인가 잘 모르겠어요. 기재부가 반대했다는데 뭐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그다음에 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미디어 접근권 보장,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이거 미디어 교육 강화라고 쓰면 되는데 꼭 리터러시라고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리터러시라는 건 이제 문해력, 이제 접근권에 관한 거고요. 관련해서 아까 대통령님 그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일반 국민들이 접근권 보장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들이 산하기관으로 미디어 시청자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디어 시청자 센터를 운영하면서 올해 조금 더 확충할 예정인데요. 네. 미디어 접근권 교육을 거기서 실시를 하고 있고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거기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AI 활용법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네. 포함해서 하는 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리터러시라고 이렇게 공문에다 써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네네. 좋은 한글 놔두고. 신속한 분쟁 조정, 이용자 권익이 보장된 거래 환경 조성. 좋은데 내가 여기 보면서 왜 이게 빠졌지 하는 게 있었어요. 네. 방송 정상화, 네.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경우가 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여기 업무에 안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 방송상법 개정으로 그 공영방송에서의 그 민주성 강화하고 그런 부분들 보완이 됐고요. 말씀하신 그게 왜 없냐 이 말이죠. 내 말은 여기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통신위원회 중요 사업일 것 같은데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아 예, 그게 69페이지에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이라는 69페이지는 제목으로 69페이지가 어디입니까? 아. 우리 책으로 좀. 아예 그 잠시만요. 예, 313페이지. 313? 우리 큰 책의 313페이지를 보시면 그 없어요. 여기 실무 책임자분들 여기 이게 유신환 변호사님이야 뭐 이걸 비상근인데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런 내용이 없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 중에 방송의 편향성이나 중립성 훼손이나 품격 떨어지게 그런 거에 대한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는 언급조차도 없냐고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방송의 내용과 관련된 편향,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서 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루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업무 범위 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방송들이 중립성을 어기고 무슨 특정 정당의 개인 사적 유튜브처럼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 방송통신위원회는 전혀 관여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통령. 그 제허가 이제 재승인 그 절차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을 저희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판단을 하고 개별 보도와 논평에 관해서는 방금 이제
실무자 보고 드린 대로 방미 심의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심의하도록 그렇게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그쪽 그 해당되는 부분에 가서 그럼 얘기 한번 하시죠. 그러면. 네, 네. 인허가 이런 걸 담당하는 데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기관들 좀 얘기 좀 해볼까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이번에 뒷부분에 보니까 공항공사가 또 있던데 그거는 국내선 국제선 나눈 건가요? 공항공사가 2개 있던데. 인천공항공사가 있고요. 네. 한국공항공사가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국제공항 인천공항 중심으로 한 하는 개하고. 거고요. 국내 공항을 관리하는 공항공사가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국내선도 아니요. 다른 지방 공항들도 국제선을 운영하는데 그거 관계없이 네. 하여튼 인천 아닌 그렇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됩니다. 네. 인천공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공항공사 사장 계세요? 인천공항공사? 네, 사장이세요? 예. 네. 여기서 출국 검색하시죠? 출국 검색하는데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내 관세청에다 물어보니까 이게 출국 검색은 공항공사 소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달러를 $10,000 이상은 못 가져가게 돼 있고 못 나가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거를 사실은 10,000불이라고 해봐야 요만한 한 뭉치잖아요. 예. $100짜리로. 이거를 수만 달러를 가지고 나간다. 예. 그런데 뭐 책갈피에다 끼고 나가면 안 걸린다. 그런 주장이 있던데. 예. 그 실제로 그래요? 예,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총기. 아니 외환 불법 반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업무 소관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저희가 그 업무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주로 하는 업무는 아니고 그거 안 한다는 얘기네. 그럼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요번에도 저희가 적발을 해갖고 세관으로 넘겼습니다. 제가 물어보는 거 자꾸 뭐 자꾸 옆으로 세지 말고 예. 그 제가 물어보는 거 얘기해 보세요. 그게 그 외환 불법 반출을 제대로 검색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세관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총기를 자꾸 딴 얘기를 하시네. 뭐 누가 딴 거 물어봤어요. 예, 하고 있습니다. 외환 불법 반출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 묻잖아요. 제대로 하느냐. 예, 저희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 지금 보니까 자꾸. 예. 필요하면 저 세관들 같이 투입해가지고 세관을 예, 함께 하고 투입해서. 있습니다. 예. 근데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제가 책갈피에 끼워가지고 저 $100짜리 한 묶음씩 그 책갈피에 끼워서 가져가는 게 가능하냐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안 걸리고. 예, 이번에도 저희가 검색을 해갔고요. 그래서 그것이 적발이 돼갖고 세관으로 넘겨. 그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예, 완벽하게 가능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만불 넘는 거 검색하는 거를 지금 그 검색하는 기준에 갖고 있냐 아니냐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불법 부분에 있어서는 체크되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잖아요. 아니 그 검색을 하느냐 되느냐 굳이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시간을 예, 보내세요. 그건 제가 실무적인 거라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달러 불법 반출 문제가 이게 주론을 가지고 나와서 도박을 하거나 무슨 범죄 행위에 쓰거나 뭐 그러는 모양이던데 근데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더라고요. 응? 책갈피에다가 꽂아가면 안 걸린다. 근데 저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연히 책이 그 안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검색해서 뒤져봐야지 그걸 그냥 다 통과시킵니까? 어쨌든 거기에 대한 현황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세관 쪽하고도 협의를 좀 하세요.
그 대책에 대해서는 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딴 데 가서 노세요? 지금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공항공사 사장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사장 가셨어요? 2023년도 6월 달에 갔습니다. 23년 6월. 거기 임기가 얼마예요? 3년입니다. 내년까지예요? 예, 그렇습니다.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하는 업무하고 세관이 하는 업무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고요. 앞으로 세관하고 잘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질문을 뭔지 답이 뭔지를 명확하게 하자 그 말이에요. 자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잖아요. 쓸데없이. 그 다음에 이집트 공항 개발 사업이라는 항목이 있네요. 39페이지에. 기존의 후르가다 공항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준비를. 요거 진행책 정도가 어떻게 돼요? 네? 이집트의 공항 개발 사업 추진 현황 여기 있는데 현재 사업 진척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39페이지에 있어요. 없어서 좀 자료가 자세히 없어요? 말씀해 주시면. 내가 지금 자료가 있는 건 다 읽어봤죠. 물어보잖아요. 아니 책자가 없다는 건데 이해하는데 그럴 수 있죠. 본인들이 만들어서 자료를 여기다 제출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내가 다 읽어봤고 이미. 그런데 실제 진척 정도가 어떤 건지는 당연히 파악하고 이게 중요한 건데. 이집트는 지금 수도공항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수도공항에 있어서는 실무적으로 진척이 지금 전혀 없는 부분이고요. 자, 카이로 공항을 물어본 게 아니고 이건 새로 나온 거고 그 전에 하고 있던 후르가다 공항이니 무슨 후르가다 공항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 진척됐냐고 묻잖아요, 내가.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고요. 지금 후르가다 공항에 이 개발에 있어서 인천공항의 참여 의사를 이집트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건 써져 초기 있잖아요. 단계입니다. 지금 하고 있다고 써져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예.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냐. 예를 들면 꼭 굳이 여기 수요 정도는 어떻고 전망은 어떻고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다. 그런 걸 다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상황이 어떤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하고 이집트 당국하고 계약할 정도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정말 상황입니다. 거기 같이 온 사람 있어요? 예, 배석자 없습니다. 배석 없어요? 예. 지금 후르가다 공항, 샴엘 세이크 등 11개 민간 공항을 순차적으로 PPP 사업 발주 추진 중인데 이 중에 후르가다 공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협의 중이다, 참여 검토 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맞습니다. 예. 응? 어느 정도냐, 후르가다 공항은 대체 어느 정도 사업이 진척되고 있는 거고 전망은 있는 건지 다른 거 11개 중에 이게 1개니까 10개는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써져 있는 거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놔두고 카이로 공항 됐습니다. 참고 자료로 만들어낸 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데 이집트 여객 수요 전망은 폭증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거고 화물 수요도 그렇고 물가 상승률은 매우 안정이 되고 있다. 경제 성장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5%대다. 이런 걸로 봐서는 꽤 해볼 만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그렇게 저희도 전망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에 선호도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 뭐 다 좋고요. 하여튼 원리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한 건데 제가 LH나 택지 공급하는 사례들을 보면 좀 제가 이해는 합니다. 제일 좋은 자리는 용적률 높여가지고 일반 택지를 분양을 하고 공공임대는 저기 구석대기에 제일 안 좋은 데다가 다 몰아가지고 예. 짓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공공임대 싸구려 나쁜 지역에 어려운 사람만 모여 사는 거야. 이건 좋아할 리가 없죠. 공공주택 또는 공공주택 중에서도 만약 임대 이런 거면 그거를 역세권에 좋은 데다 하세요. 네. 지금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막 경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택지 분양 받으려고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입찰 경쟁하고 난리 아니에요? 네. 그 뭘로 그렇게 합니까? 좋은 데를 공공에서 직접 개발해야죠. 그래서 분양은 외곽으로 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공임대를 하라니까 순 공공임대 그러면 8평, 12평 막 이런 걸로 짜잘한 거 짓고 빼곡하게 짓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이거 네. 또 중산층도 살 수 있게 네. 넓은 평수로 지어요. 25평, 30평.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LH의 재원이 부족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제가 본 계산상으로는 수도권은 분양 압력이 엄청 높잖아요. 예를 들면 아파트 한 채에 8억에 분양을 하면 실제 시가는 막 10매덕씩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조성 원가 더하기 건축 원가를 하면 한 5억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죠. 실제로 수도권은 그래요, 지금. 네. 이런 상태면은 그냥 적정한 정도의 임대 보증금이 조성 원가, 건축 원가를 훨씬 넘는단 말이에요. 수도권 그러지 않습니까? 예. 아닌가요?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LH 오셨죠? 예. 예, 부사장 이사옥입니다. 네. 예. 수도권에 지금 예를 들면 뭐 수도권 신도시 만들고 이런 지역 있잖아요. 예. 그 인근에 아파트 평당 가격하고 예. 그 신도시의 택지 조성 원가 더하기 주택 건설 원가 예. 합치면은 보증금 전세 보증금보다 비싸요, 적어요? 당연히 비쌉니다. 예. 훨씬 보증금보다 많을 거예요, 그거. 예. 아니, 보증금이 그 조성 원가보다 훨씬 높을 거라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닐 것 같은데. 지금 택지 조성 원가가 보통 평당 얼마 정도? 분양주택 보증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분양주택 보증금 말씀하시는 아니, 내 말은 예. 예를 들면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예. 건설회사에 분양을 하면 건설회사가 주택을 지어서 여기다가 이윤을 붙여가지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높게 분양을 하면 수도권에 가난한 예. 분양받겠다는 사람이 경쟁률이 막 몇십 대 1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양을 받으면 소위 프리미엄이 붙잖아요. 예. 그 시중 가격하고 차이가 발생하니까. 예. 그때 분양하는 가격보다 LH가 직접 지어서 원가를 받으면 그 분양가보다 싸게 지을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지고요. 건설회사의 최대치 이윤을 빼야 되니까요. 예. 그건 낫잖아요. 예. 예. 그것보다 그게 분양이 돼서 임대 보증금을 전세로 받을 때 금액이 LH가 만드는 조성원가, 건설원가 합친 것보다 전세 보증금이 높냐 낮냐 그 말이에요. 전세 보증금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생각에. 아주 특수한 구역에서는 그렇습니다. 아주 특수하게 그 시세 차익이 한.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말로 저기 전세 보증금보다는 집값이 훨씬 비쌀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렇습니다. 30-40%는 비쌀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시세가 예컨대 30-40%는 비싸면 예. 저희들이 한 7, 8억 정도에 분양을 할 때 8호를 시세가 단지마다 다른데 한 15억 정도 이렇게 시세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철저 수분양자가 한 7억 정도의 이제 시세 차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전세를 놓으면 전세 보증금이
그보다는 더 높게 되는 거는 그러니까 합니다. 그때는 그런데 이익을 보면서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고 예. 그 주택은 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아주 특수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아주 특수한 경우인지 보통의 경우인지는 두고 봅시다. 한번. 예. 한번 그건 따져보기로 하고. 하여튼 이런 경우가 상당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네. 이 지금 저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다르거든요. 만약에 저분 말씀하신 대로라면 분양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 전세 보증금보다 더 비싸지 않는 분양주택을 왜 뭘로 그 가격에 분양을 받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해도 크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것 때문에 최소한 수도권의 분양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그래서 좋은 지역을 임대로 하고 더군다나 내가 얘기한 대로 저 구석대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역세권에 좋은 데도 하면 훨씬 더 또 임대 보증금이 높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적정한 평수에 좋은 위치에 그러면 공공주택을 하는 게 재정적으로 손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LH나 이런 데가 재정 여력이 부채 비율이 높죠. 그게 뭐 회계상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그럴 텐데 예. 이 부채를 차지하는 거에 제일 큰 부분이 임대 보증금이죠. 예. 근데 사실은 임대 보증금의 그 부채는 그 부채 이상의 자산으로 담보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임대 보증금 부채 부분을 임대 자산하고 떼가지고 아예 LH에서 떼서 예를 들면 옛날 주택관리공사처럼 아예 임대주택관리회사를 공공주택관리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떼버리면 LH의 부채 비율 문제는 확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한 122%가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임대를 딱 떼내면 임대 부분은 높은데 네. 나머지 투자 부분, 기타 부분을 다 합치면 한 122% 정도 됩니다. 매우 우수한 재정 상태 아니 그러면? 예,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그 160조 부채 중에 100조 정도가 임대사업 관련 부채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 그렇게 기술적으로 떼낼 수도 있고 전문화할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요.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예, 구조개혁 검토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LH는 자금력이 좀 커질 거 아니에요. 네. 어쨌든 정당한 목표를 잘 설정하고 거기 맞춰서 일이 가능하게 고민을 해야지. 일단 안 되는 쪽으로 자꾸 고민하지 말자는 이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다만 대통령님, 아까 그 수도권 분양 그 가격 문제 있잖아요. LH 전체 재정에서 수도권은 상당히 그 돈이 많이 벌고 그렇지만 또 전체적인 LH를 보자면 지방에서 또 투자해서 물론 그렇죠. 그런 문제까지 LH가 담보해야 한다는 것도 좀 그러니까 맞는데 참고를 자, 해주시면.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네. 지금은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택지 상태로 분양을 해버리잖아요. 그것도 매우 제한적인 가격으로, 감정 가격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그거를 민간 건설업자들이 거기에 땅을 사가지고 그렇죠. 집을 지어서 부가가치를 붙여서 자 이런저런 명목으로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적용이 되니까 거기다 최대한 붙여서 팔고 그러면 또 실제 시가하고 차이가 나니까 또 분양받는 사람이 로또 분양이라서 달려들고 이게 그리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은데 LH가 그냥 짓고 건축도 하고 그다음에 건축 사업 자체는 도급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건설회사가 원래 도급 공사하는 거지 무슨 땅 사가지고 집 지업하는 게 원래 건설회사 하는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건축은 땅 주인이 하는 거지 원래. 그러면 그렇게 하면 시장도 좀 정상화되고 훨씬 더 제가 들어보니까요. 하여간에 분양되는 공공택지를 분양받는 것 자체가 이익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건 뭘로 그런 걸 허용을 합니까? 예. 그것만 LH가 가져도 사실은 상당한 여력이 생기지 않냐는 얘기예요. 네. 그 민간 사업 도입하는 문제, LH 구조개혁하는 문제, 또 LH 자산을 그 원가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시가로 해서 재평가해서 계산하게 될 경우에 실제 LH가 공격적으로 주거복지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속도감 있게 실제로
또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관세청은 청장님 누구세요? 예, 아, 네. 관청장입니다. 관세청은 요새 꽤 세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어요. 예, 근데 이 관세청이 사실 수입 물품 또는 수출 물품을 일일이 통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죠, 사실. 현재. 예, 그렇습니다. 물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물류량이 발생하기 엄청나서,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 제가 놀란 거는 저번에 얼마 전인데 동해안에 무슨 마약을 잔뜩 실은 배가 들어왔었다고. 맞습니다. 4월달에 옥계항에서 들어왔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건 결국 뭐 잡긴 잡았는데 그것도 우연히 잡은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어떤 그거는 첩보 활동을 잡은 거예요?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받았습니다. 그걸 안 받았으면 그냥 멀쩡히 왔다 갈 뻔했죠. 한국이 경유지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겠죠. 예, 남미에서 온 그 남미에서. 마약입니다. 예. 근데 왜 들렀던 거예요? 그 배가 여러 군데를 뭐 들렸습니다. 보급 때문에 그런가요? 아무래도 추적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는 와중에 저희들이 그 정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해서 그 정보 그 배에 있다라는 정보만 알았지 네. 실질적으로 그 어떤 배냐, 큰 5,000톤급인데 그 넓은 곳 어디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탐지견과 또 해경이 같이 공조를 해서 그 접근을 배라고 했습니다. 찍어준 건 아닌데 그 배를 찍어줬는데 그 어디에 있는지 아. 그래서 선실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직접 해경과 저희 관시청 직원 그리고 그 탐지견 2마리가 직접 출동해서 네. 적발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국내 마약 반입도 문제인데 이 요새 특송화물 무슨 맞습니다. 우편? 예, 특송 국제편, 예. 국제편 이런 걸로 많이 온다면서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여행자들도 가져오지만 이제 특송 그 제도 자체가 간편하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특송을 악용한 이런 부분들이 전체 부분에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그 한 41% 특송 국제편의 41% 정도 차지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통제할 거냐고 이 문제죠. 부분에 대한 좀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특단의 대책이 어떤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 국경상에서 공급적인 부분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요자를 차단하는 그런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건 수요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실제로 범죄자 또는 혹시나 또 호기심을 가진 이런 수요자를 막기 위해서 그 특송으로 들어온 그래서 적발된 그런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뭐 특송 제도 자체를 그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또 그 마약 그과 관련해서 악성 그 마약 우범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 그 관리자처럼 악성 체납자처럼 명단을 공개한다든지 그 여러 가지 네. 혜택들을 좀 차단하는 게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건 마약 단속 정책에 관한 문제일 것 같고 지금도 일단 걸리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는 하고 있을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여쭤봤던 거는 통관 자체 단계에서 이걸 검색해서 막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지금도 학원이 있겠죠. 학원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뭐 특송 우편에는 별도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추가 검색을 하는 걸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우편 그렇습니다. 집중국에 예. 인력 파견하라고 했는데 그 전 집중국이 다 하고 있어요? 일부만 하고 있어요? 그 동서울 우체국 거기 있으면 한 군데서만? 예. 왜 한 군데서만 하세요? 국조실 주관으로 다 해야지. 관계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 우체국 이중 검사제를 우편 집중국이 20몇 개는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중에 하나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무래도 인력적인 부분들의 한계 이런 부분들이 제일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그래서 하라고 그래서 했잖아요. 왜 인력 보강이 안 됐죠?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법적 문제가 조금 있어가지고 개인 이제 환물 들어오는 건데 일단은 여기 한번 해보고요.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과기부 뭐 등등하고 협의를 좀 해나가고 있는데 뭐 그 법적 문제 조금 걸리는 게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만 하고 있는 건데. 뭐가 법적 문제가 걸려요? 저기 관세청이 인력을 채용하고 저기 행안부에서 인력 증원 동의해주고 예산 편성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가 문제예요? 들어올 때 아마 이제 개인 물건이 들어온 거니까 이걸 다 일일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편 검열이라고? 예, 일종의 그런 검열로 보는 거죠. 예. 아니 그렇게 치면 저 마약견 가지고 냄새 맡아보는 것도 다 위반이에요?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 부분 말씀을 엑스레이로 체킹한다든지. 올리자면 예. 일단 그 통관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통관이 됐기 이제 때문에 통관이 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체국에서 그 부분을 이제 보겠다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통관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체국의 그 우리 직원들 자체가 굉장히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보는 그런 부분들인데 아무래도 우체국 입장에서는 또 한번 그 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좀그 아니 그러니까 그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한 지가 몇 달 됐는데? 지금 일단 시범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곧 지나면은 저희가 완벽하게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뭐 우편 구매나 이런 것들이 하도 많아져가지고 이게 지금 요새 입시생들이 잠 안 오는 데 쓴다고 그런 약 사 먹고 그런다는. 네, 얘기가 ADHD, 있는데. 예, 그 향정증성 물질의 일종인데 저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관계기관과 홍보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 특성으로 지금 얘기를 좀 집중해서. 특성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 특성을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뭐 우편물 내용물 보는 것도 아니고 글자를 들여다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마약이냐 아니냐를 검색하는 건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런 문제되는지 나는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일단 그 동서울 그 우체국 집중 우체국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인력적인 부분들이 또 서로 간에 그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또 추가해서 또 그 보충해서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시범 있습니다. 운영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오래 갑니까? 올해 가지는 않고 그 말 그대로 상황을 보면서 그렇게 지금 그 국조실 주관으로 해서 별도로 하면 그거는 챙깁니다. 별도로 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저희가 지금 현재 특별 단속 기간도 지금 11월 30일 날 끝났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하고 있는 거에 성과도 좀 저희가 보면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체크해가지고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인력이 없어서 필요한 일을 못 한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 뭐가 문제가 돼요? 필요한 일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 내는 거고 세금 내는 걸로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달라는 건데 세상에 마약 단속하는 검색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 또는 잘 못하고 있다는 건 진짜 말이 안 돼요. 그건 총리께서도 전에 한번 얘기했던 건 합동 얘기했던 거잖아요. 챙겨서 하십시오. 그래서 지연되지 않게. 하여튼 이 마약이 우리 사회에 정말 문제 같습니다. 관세청 역할이 정말 중요하고요. 예,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관계 부처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기 문제도 전에 보니까 다 부품별로 따로따로 맞습니다. 수입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던데. 예, 그 총포 화약법상의 그런 또 허점을 또 악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책은 뭐예요? 대책은 그 예를 들어서 그 총기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예를 든다면 이제 개머리판 이것은 개인이 그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게 그 총포류 화약법의 비대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예를 들면 탄피 이런 거는 총포류 화약법 대상인데 그 지금 비대상과 대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총열, 총포류와 관련해서는 총열은 그거는 제가 한번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대상 비대상 이렇게 쭉
나누지가 있다 보니까 그 아무래도 그 기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경찰청에서 총포 화약법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좀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법 개정을 하면 단속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총열 따로 들어오고 그 개머리판 따로 들어오고 지금 절차는 예.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법이 없어서 단속을 대통령님 발견을 지금, 못하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말씀 올리면은 이제 비대상 총포 화약법에 따른 비대상 부분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제 특송이나 우편을 통해서 들여와 가지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또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 탄표라든지 이런 거는 국내에서 또 조달 아니면은 또 밀수를 해서 그거 제대로 된 그 총을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좀 그런 우범 다수 반입하는 그런 그 자들을 저희들이 명단을 지금 경찰청하고 공유를 해서 지난달에 또 그 타격도 자, 알겠고요. 하고 제가 이제 여쭤보는 거는 이렇게 쪼가리 내서 수입을 하고 그게 어쨌든 총기 없는 대한민국에 어쨌든 누군가가 총기를 들여다가 지가 쓰든지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퍼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걸 다른 기관들이 예를 들면 단속을 통해 막든지 뭐 그거는 다른 기관이 하는 거고 제가 얘기하는 관세청이 하는 일은 경계를 못 넘어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있냐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생각해보면 대안이 뭐냐, 어쩔 수 없는 거냐. 저희들이 그 현실적으로 지금 장비 부분들이 있는데 장비 확충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모든 물품들 자체가 그 이행자 특성 우편 이런 부분들은 그 엑스레이 검색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그 보는 워낙 많은 물량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 3초 정도밖에 평균적으로 못 봅니다. 이상적인 거는 한 7초 이상 보아야 되는데 그래서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인력적인 어떤 정원 이 부분이 필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장비 부분들도 이제 기재부나 국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이 그동안 확충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밀리미터 검색기라든지 이런 다양한 그 문형 탐지기라든지 이런 거를 확충을 결국에는 인력과 그 장비 확충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부분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달러 있잖아요, 달러. 외환 유출할 때, 밀수출할 때. 예. 제가 어디서 보니까 뭐 3만 불, 지금 현재 만불입니다. 소지 한도가 1,000,000불이에요? 예. 만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근데 뭐 몇십만 불을 가지고 나가도 안 걸린다고 주장을 하던데. 그 뭐 책갈피에다 끼워가지고 가거나 이러면 못 잡는다. 그거 진짜예요? 나갈 때는 그 인천공항공사 저희 관세청이 아니고 인천공항공사 직원들이 일일이 옷을 벗고 소지품을 다 그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직원들이 10,000불 이상이 확인이 되면은 그걸 세관한테 알려주면은 세관이 이제 그걸 처벌하는 그런 식으로 돼가 있는데 간혹 이제 그런 거를 그 인천 이제 공항검색 그 직원이 못 보는 경우도 간혹 있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말씀을 들으신 것 같습니다. 관세청 소관이 아니군요. 이거는 나중에 누가 하나 좀 알려주십시오. 시장이 측에서 이게 지금 검색을 해도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물론 그냥 적당히 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어요. 이게 환치기 단속도 관세청의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국세청도 할 테고 그죠? 기본적인 단속은 경찰과 제 관세청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000원 그렇게 차등을 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23페이지 이거 관련된 건데 지금 철도 표가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기 차량이 부족하다면서요? 차량 부족도 있고요. 또 평택 오송간 병목이 있어서 하여튼 병목은 어쩔 수 없는데 차량이 부족
해서 그런 원인은 차량을 더 투입하면 되잖아요. 예. 못 투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차량을 투입한다고 해도 병목 아니 병목 얘기는 됐고. 예,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차량을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이어서 중련을 그 옆에 분 한다든가. 얘기해 보세요. 차관입니다. 네. 그 철도 차량을 구입하는 것도 절차가 다 있습니다. 예, 저 공공기관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제작하는 경우도 한 4년 정도 시간이 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철도의 그 여객들이 그간에 이제 요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보니까 버스에서 이 전환하는 효과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시즌. 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그거보다는 예. 그 철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차량이 수급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7년부터 지금 31편성이 들어옵니다. 2027년, 8년, 2년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오면 충분히 저 이 커버가 차량은 저 발주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 네. 다 제 시간에 납품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진짜? 아, 그 논란이 되는 것들은 네, 그 그것 때문에 다원시스 그런 뭐 그 부분인데요. 그건 이제 저희가 지금 거기는 저기 제 시간에 납품하고 있어요. 예, 거기는 제 시간에 로템이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고속열차는 로템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원시스라고 하는 데는 아이텍스 마음 뭐 그다음에 전동차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시철도라든지 이렇게 좀 속도가 낮은 구간 이런 부분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거기 뭐 어렵게 돌려 얘기하지 말고 그러면은 뭐 어차피 이름 얘기했으니까 거기가 발주는 많이 받는다면서요. 저가 낙찰해가지고. 예. 발주는 받는데 거의 열차 제작 역량이 의심스럽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기 한준호 의원이 가보니까 제작도 안 하고 있더라면서요. 예, 현실적으로 중단된 상태고요. 그래 또 여러 가지 발주는 의혹들도 또 있습니다. 발주는 받아놓고 예. 제작은 안 하고 발주받은 그 선급금 가지고 딴 거 저 열심히 했다는 본사 짓고 있더라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 발주 선급금을 70% 준다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네, 철도국장입니다. 최대 70%까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되어 있어요? 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게 어디에 돼 있어요? 국가계약법상 선급은 70%까지 줄 수 있도록 줄 수 있다지 줘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 그러니까 제작을 독려하기 위해서 선금을 보통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내 말이. 보통 인간에서는 계약금 10% 주잖아요. 70% 줬더니 이 사람들이 돈 받아가지고 딴짓하다가 결국 부도 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70%까지 줄 수 있다는 건 예산 조기 집행이나 이런 편의를 위해서지. 그 당연히 주는 건 아니죠.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다원시스인가 뭔가 거기는 대체적으로 70% 선급금 받아가지고 제작도 안 하면서 그 딴 거 하고 있다 그런 얘기 있던데 조사는 해본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조사 과정에 있고요. 저희들 일부 확인한 바로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사기 아니에요, 그럼 결국은? 그렇죠, 사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러면 꽤 오랫동안에 거기서 납품 받아가지고 참 납품이 아니라 계약을 해가지고 낙찰 받아서 네. 계속 그 낙찰 생산 물량을 쌓아놓는 모양이던데 예. 앞으로 그게 정상적으로 납품될 수 있어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근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일단 감사를 진행해서 조사를 좀 더 깊이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쌓여 있어요, 그게? 아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입찰했고요. 1차하고 2차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 50량 정도가 지금 납기가 지연이 되고 있고 이미 예. 그 상태에서 또 낙찰을 받았어요? 24년에 또 3차 입찰을 했습니다. 그거는 28년에 차량이 납기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뭐 납기 지연 상태는 아닙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납기 지연을 하고 있는 업체한테 저가 낙찰할 기회를 또 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관 부서가 어디예요? 다원시스 전동차를 입찰한 거는 코레일도 있고 코레일. 서울교통공사도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도 있고 그다음에 인천
철도도 있습니다. 결국은 국가 조달청을 통해서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입찰 자체는 예, 조달청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감시 기구 그 역량이 전혀 작동하지 못한 거죠. 지금 그러면 계약된 낙찰된 금액으로는 얼마쯤 돼요? 지금 그걸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정확한 대충 그냥 수치는 코레일 같은 경우는 한 2, 3조 정도 되는 걸로. 2, 3조? 예, 그 정도. 2, 3조면 그러면 3조 2조에 선급금으로 50%만 줬다 해도 1조 원 줘버렸다는 얘기예요? 코레일 부사장입니다. 네. 네, 코레일 부사장입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디 계세요? 예. 네. 코레일 부사장입니다. 그 다원시스가 이제 150량의 최초에 22년도까지 22년 말까지 납품하기로 돼 있는 게 150량이고 150량을 전부 납품하기로. 예. 근데 한 개도 안 됐겠네 보니까. 그게 이제 그 한 110량 정도 들어왔고 40량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40량은 금액이 얼마예요? 40량 정도면은 약 한 20억씩 정도이기 때문에 한 1,000억. 예. 8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23년도에 들어오기로 돼 있는 게 이제 208량인데 이 중에서는 지금 한 30량 정도 들어오고 나머지는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는 1, 2차 계약분이 한 218량이 지금 안 들어온 상태고 한 5천억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3차 계약은 116량인데 이 부분까지 이제 이게 3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3천억이 좀 못 되는데 전체 다 해서 한 9천억 정도 되는데 9천억 정도가 되는데 네, 성금은 61%를 지급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조기 집행 이런 부분도 좀 일부 작용한 부분이 있고 지금 다원시스에서 한 달 전부터는 다시 또 작업 재개를 했습니다. 그 원인은 국회가 떠드니까 면평으로 하겠죠. 이제 자금 조달의 그 경색 때문에 공급망이 좀 무너져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그 1,000억 정도를 자금 조달을 해서 지금 받아간 돈이 얼마인데 돈 1,000억이 없어가지고 딴 데서 조달한단 말이에요. 그거 정상적으로 될 리가 없네. 아무리 들어봐도.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그 이 선급금에 대한 집행 내역이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지금 조사를 해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습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급금으로 60%를 줍니까? 그게 뭔 선급금이에요? 중도금도 60%까지 안 줍니다. 하여튼 이런 게 지금 22년도에 이미 납기를 뭐 어겼고 23년에 한 거 또 어기고 있는데 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했다는 거죠 지금. 그것도 70%씩 줘가면서. 이건 뭔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저게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가 없죠. 선급금으로 받아간 것조차도 지금 수천억인데 어디가 없고 그 돈이 없어가 1,000억 빌려왔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그게? 공사다 작업도 안 하고 있다. 국회가 막 난리치니까 이제서야 또 시작했다는 건데. 그 70%씩 선급금 주는 규정을 바꾸세요. 저기 정책실장님. 그거 조기 집행인 입문해가지고 이런 사기치는 수단으로 이용되잖아요. 예. 내가 사실은 이 성남시에서 이미 봤던 거예요. 선급금을 최대 20% 이상 못 넘게 하든지 하십시오. 특정한 경우에만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그건 승인을 받든지 이런 절차를 만들어야죠. 네네. 그 좀 말이 됩니까 저게? 개선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네. 전 국가계약, 공공계약은 다 똑같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수천억이 저렇게. 하여튼 철저하게 좀 조사해 보시고요. 필요하면 수사를 하든지 뭐 그거라도 해서 잘 조사를 하세요. 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네. 또 그 다원시스는 또 다른 문제도 있어가지고요. 그래? 그 부품 그 납품 과정에서 부품이 뭐 엉터리가지고 다 깨지고. 그것도 지금 현재 조사는 거의 완료되어서 지금 이제 다음 주에는 수사 의뢰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얘기 하셔서 그런데 저도 그 기억이 나는데 그게 그나마 납품한 것도 엉터리로 해가지고 무슨 연결 부위가 깨져가지고 뭐 이탈했다 그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예. 그게 저가 입찰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저가 입찰 문제도 그럴 수도 있다고 있어요. 봅니다. 예. 네,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어차피 제대로 안 할 건데 막 일단 낙찰 받아가 70% 받고 돈 받아서 쓰고 오고 뭐 즐겁지요. 어차피 이래 된 거. 내가 보면 그런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입찰이 가격 경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최저한을 정하든지 이렇게 하고 대신에 그건 뭘로 경쟁하냐? 정부 발주니까 공공성 요소를 넣으면 되잖아요. 공공성 요소에 개발하면 되죠. 예를 들면 국내 자재를 쓰냐, 국내 기업들한테 협조를 받냐, 예를 들면 아니면 뭐 근로자들하고 사이가 좋냐, 근로자 임금 보상이 어느 정도냐, 뭐 이런 거 수치 만들면 되잖아요. 이런 공익적 요소들을 차라리 입찰 경쟁 요소로 좀 만들고 가격은 최저한을 정하든지 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적정 가격을 해야지. 저가 입찰의 폐해를 극복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고요. 또 코레일 직원들이 그 직원으로 또 들어가서 또 재취업하는 양상도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이 전동차 또 고속열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사실상 국내 기업이 몇 개 안 됩니다. 아주 극소수로 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안까지 포함되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대규모 사기 사건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